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소티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티, 소셜 트래블은 개인의 여행을 넘어 사람과 사회가 함께 연결되는 여행 구조를 만듭니다. 회원은 자신의 여행 성향에 맞춘 맞춤형 여행을 경험하고 멤버십 구조를 통해 여행 혜택을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소티는 단기적인 소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여행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미래를 고려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여행을 즐기면서도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소티가 추구하는 소셜 트래블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인 걱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보험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상조 비용,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금까지. 이 모든 비용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여유와 선택지를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노후에 대한 준비는 점점 더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서도 보듯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했던 삶을 지켜주기엔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오래 준비해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제도나 단일한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삶은 일과 소비, 미래 준비가 각각 분리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담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커져만 갑니다. 소티는 이 구조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행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으로 확장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멤버십 구조를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비즈니스, 일상의 여유를 회복하는 여행,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소티는 여행과 사회적 가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삶의 균형을 다시 만들어가는 소셜 트래블 플랫폼입니다. 소티는 정기 구독 기반의 소셜 트래블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회원은 2개월 단위로 구독을 유지하며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게 됩니다. 400USDT의 구독은 800포인트로 전환되며 이 포인트는 고품질 여행 상품에 사용됩니다. 국내 여행부터 동남아, 유럽 골프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1년 이내에는 30%, 2년 이내에는 60%, 3년이 지나면 적립된 포인트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티의 멤버십은 빠른 여행 상담과 일정 조율, 인원과 옵션에 맞춘 맞춤형 여행 설계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을 즐기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도록 이 시스템은 설계되었습니다. 소티의 핵심은 보상 구조에 있습니다. 보상 방식은 매우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누군가를 직접 추천했을 경우 해당 구독에 대해 추천 보너스 40%를 지급받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소실적에서 추천이 발생했을 경우 팀 전체의 기여로 팀 보너스 20%가 지급됩니다. 팀 보너스의 재원은 20%로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지급 금액에는 N가 적용되어 시스템의 균형과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추천 보너스와 팀 보너스는 일회성 지급입니다. 반면 소티에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은 직급 달성 시 제공되는 구독 수수료입니다. 모든 직급은 좌우 각각 한 명씩 직접 추천한 회원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좌우 조직의 구독 회원 수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구독 수수료는 조건이 충족되는 동안 매일 지급됩니다. 또한 구독 관리 수수료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추천 계보에서 발생하는 구독 수수료 총액의 3%를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수록 구독 관리 수수료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소티의 보상 구조는 단기 수익이 아닌 함께 오래 성장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티는 혼자 벌지 않고 함께 나누며 오래가는 자본주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일상에서는 서로를 돕는 구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우이웃 돕기 기부 시스템입니다. 소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운영하며 기부자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에 기록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 경조사 기부 시스템입니다. 경사와 조사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회원 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진심 어린 마음과 위로가 전달됩니다. 세 번째, 출산 기부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복하고 부모와 아이의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 생일 축하 기부 시스템입니다. 회원의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축하와 나눔을 함께 전하며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대학 등록금 지원 시스템입니다.
2년 이상 정기 구독한 회원은 자녀 대학 등록금의 최대 70%를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도 소티는 함께합니다. 복지는 마중물입니다. 단 한 바가지의 물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됩니다. 소티는 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과 상생을 돕는 소셜 트래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불필요한 영업과 광고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 성장에 다시 투자합니다. 모든 세일즈 구조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소티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여행을 넘어 더 나은 지역 사회와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사유는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힘을 가집니다. 한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한 결정이 미래를 엽니다. 소티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고자 합니다. 다수를 구하는 힘은 언제나 깨어있는 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합니다. 링코는 링크와 쿠폰의 합성어입니다. 소비자를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 디지털 커머스의 새로운 연결고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복잡한 투자나 어려운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소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링코는 소비를 끊으려는 구조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활 소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비는 줄어들어도 생활 소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링코는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커피, 식사, 쇼핑, 문화생활처럼 이미 존재하는 소비의 혜택을 더하는 구조, 그래서 실사용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링콘에서는 일상의 거의 모든 소비가 쿠폰으로 연결됩니다.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외식, 쇼핑까지 소비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억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는 소비를 쿠폰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혜택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구조는 생활비 절감의 체감도를 높여줍니다. 링콘의 핵심 구조는 12시간 프로핏 시스템입니다. 구매한 패키지를 기준으로 12시간마다 1%씩 쿠폰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2%, 총 100일 동안 최대 200%까지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이 쿠폰 포인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어 원화 포인트로 지급되며 실제 생활 소비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콘에는 소비 구조와 함께 보너스 구조도 존재합니다. 패키지를 소개했을 때 발생하는 다이렉트 보너스는 패키지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됩니다. 이 보너스는 쿠폰 포인트가 아니라 USDT로 지급되며 출금 시에는 TRX로 전환한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쿠폰 포인트와 보너스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링콘은 혼자만의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사용할수록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팀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패키지 흐름에 따라 팀 보너스가 발생하며 이 역시 실적 기준으로 투명하게 계산됩니다. 팀 보너스는 소실적의 20% 기준으로 적용되며 정해진 시간 주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파워 에이전시는 링콘 안에서의 성장 단계입니다. 프리미엄, VIP, 엘리트, 크라운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보너스 비율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파워 에이전시 보너스는 300% 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천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한 신규 패키지에 대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구조는 누군가를 밀어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비와 연결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확장됩니다. 크라운 기준으로 하위 등급과의 차액 구조가 적용되며 본인의 위치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보너스는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구조가 단순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프리미엄 단계에서는 추천 연결을 통해 발생한 쿠폰 포인트 소비 금액의 1%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생활 소비 기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는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적용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폰 포인트는 원화 기준 포인트로 지급되며 생활 소비에 사용됩니다. 보너스는 USDT로 지급되고 출금 시 TRX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과도한 보너스 구조가 아닌 소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링콘의 최종 목적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링콘이 어떤 구조인지, 왜 소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지 함께 보셨습니다. 링콘은 더 쓰게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라 어차피 하는 소비를 더 가치 있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로 더 유니크에 접속하셔서 링콘 버튼을 눌러 사전 신청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천천히 불이 붙는 건물 같을 때가 있다.
돈 때문에 벽에서 연기가 나고 관계 때문에 창문이 깨진다. 정보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소리 지르며 각자만 살겠다고 달려가는 아비규환 속에 있다. 시스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이 났을 때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자고 미리 합의해둔 생존 규칙이다.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연기가 나면 낮게 엎드려서. 불이 무서운 건 당연하지만 그 공포를 각자 방식으로 휘두르지 않고 한 줄로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자는 약속처럼 말이다. 불난 건물 안에서 나는 왼쪽으로 뛸래가 아니라 우리는 이때 이 계단으로, 이 속도로 서로 손을 놓지 않고 나간다는 합의처럼. 더 유니크 시스템은 영업 잘하는 몇 명의 구조가 아니라 말이 서툰 사람도 처음인 사람도 겁 많은 사람도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문을 통해 같은 언어로 나갈 수 있도록 미리 깔아둔 대피 요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손님으로 두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편한 사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옮겨간다. 영업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사람 만나는 게 어색한 사람도, 말이 서툰 사람도 제멋대로 움직여 지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편하게 아는 사람으로 만들지,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을 어떻게 조용히 들어줄지, 언제 어떤 말로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초대할지, 어떻게 디스코드라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손잡고 데려올지, 이것을 감으로 하지 않고 이미 정리된 동선과 말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해주는 생존 규칙이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함께 살아나오는 법이 필요하다. 더 유니크 시스템은 바로 함께 살아나오는 법을 비즈니스와 관계 위에 얹어놓은 생존 규칙이며 아비규환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더 유니크 바이너리 마케팅 마중물 시스템,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 구조 안에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차분하게 풀어볼게. 먼저 게임의 규칙부터 이야기하자. 더 유니크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핵심만 뽑으면 엄청 심플하다. 결국 두 줄이다. 그리고 그 두 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다. 바이너리 마케팅은 구조적으로 좌, 우 딱 두 줄만 제대로 완성하면 나머지는 그 위에 올라타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스템 이름에 바이너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이너리가 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마중물 시스템이다. 여기서 세 단어만 이해하면 끝난다. 마중물, 마드리더, 뎁스. 마중물은 혼자 퍼붓는 고생이 아니라 함께 붓는 천물이다. 원래 펌프에서 물을 뽑아 올릴 때 먼저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부르지. 우리가 말하는 마중물 시스템은 혼자 죽어라 뛰는 구조가 아니라 뎁스 안에서 리더들이 같이 천물을 붓는 시스템이다. 신규 한 명이 어쩌다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스폰서, 마드리더, 파트너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나 혼자 끙끙거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실행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두 번째 단어는 마드리더다. 대나무를 떠올려 보면 길게 뻗어 있지만 중간중간 마디가 있다.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위로 계속 자란다. 마드리더는 바로 그 마디 역할을 하는 리더다. 내 뎁스 안에서 소통되고 약속 지키고 마중물을 함께 붓는 리더, 이 사람이 마드리더다. 마드리더가 한 명 생기면 그 뎁스는 한마디 더 단단해지고 두세 명 생기면 그 라인은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 단어는 뎁스다. 뎁스는 내가 책임지는 가장 외곽, 가장 깊은 두 줄이다. 바로 여기가 내 평생 수익의 뿌리가 되는 자리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내가 직접 진행하지 않은 라인을 내 실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책임져야 할 뎁스는 마르고 전체 구조도 흔들린다. 그래서 더 유니크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은 뎁스에서 협력을 배우고 그 협력으로 나의 뎁스를 키운다는 개념이다. 이제 시스템의 1단계를 이야기해보자. 1단계는 내 뎁스를 바로 만드는 단계가 아니다. 먼저 이미 존재하는 뎁스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폰서, 상위 리더, 마디 리더가 있는 뎁스 안에서 어떻게 신규를 만들고 어떻게 카운셀링하고 마중물을 어떻게 붓고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협력, 약속, 숫자, 태도, 말투, 시스템 이해도까지 한 번에 배운다. 2단계는 이제 나만의 뎁스를 세우는 단계다. 처음엔 불안하고 이게 진짜 되나 싶지만 이미 협력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 나도 내 뎁스에서 마중물을 제안하고 협력을 제안하고 약속을 제안하고 같이 움직일 마드리더를 만들어간다. 결국 목표는 협력을 이룬 두 줄기를 완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두 줄이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구조가 나를 먹여 살리는 단계로 넘어간다. 정리하자면 더 유니크 바이너리 마케팅 마중물 시스템은 뎁스에서 협력을 배우고 그 협력으로 나의 뎁스를 키우고 협력을 이룬 두 줄기를 완성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 완성하면 네트워크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 아, 내가 그때 배운 마중물 시스템이 이 얘기였구나. 그때 귀찮아도 뎁스에서 협력하는 법 배운 게 지금 내 두 줄을 살려줬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오늘 내 몫의 마중물 한 번, 오늘 내 몫의 협력 한 번. 이걸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더 유니크 바이너리 마케팅 마중물 시스템의 진짜 승리자가 된다.
리더십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팀을 움직이며 어떤 기준을 보여주는가로 완성된다. 3라인 관계 이해와 리더가 갖춰야 할 5가지 마인드셋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인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은 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조직에서의 관계는 크게 3가지 라인으로 설명된다. 스폰서 라인, 나보다 상위에 위치한 사업자. 파트너 라인, 나와 함께 성장하는 사업자. 크로스 라인, 다른 그룹에 속한 사업자. 이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리더십의 방향, 경계, 소통 원칙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스폰서 라인, 존중과 인정의 시작점. 스폰서 라인은 나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며 사업과 시스템을 안내하는 나의 첫 번째 리더다. 스폰서에게 인정과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 모든 상담은 상위 마디 리더에게 상담해야 한다. 마디 리더는 그룹에서 인정한 일정 직급 이상의 리더를 말한다. 스폰서를 우회해 크로스나 파트너에게 상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스폰서 라인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팀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 파트너 라인, 행동으로 설득하는 관계. 파트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 리더다. 말보다 강한 것은 보여주는 행동이다. 나의 파트너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파트너가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핵심 역할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파트너 라인에서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난다. 크로스라인, 예의와 경계의 균형. 크로스라인은 나의 스폰서와 연결된 독립된 그룹이다.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직접적인 교육이나 관리를 하지 않는 관계다. 예의, 존중, 존립을 기반으로 대한다. 스폰서 체계를 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리더가 갖춰야 할 5가지 마인드셋을 보자. 협력. 철새가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협력이다. 사업 역시 팀과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성장의 속도가 붙는다. 리더의 실천 포인트는 더 유니크 이북 교육과 디스코드 활동에 참여하여 협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리더는 팀과 동일한 자리에 서서 함께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모델링 리더십을 실천한다.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동기 유지가 가능하고 파트너들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팀 전체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리더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혼자보다 함께 갈 때 더 멀리 간다. 존경. 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완성되기에 존경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이다. 리더가 보여줘야 할 존경의 형태는 스폰서와 상위 리더를 소개할 때 긍정적 존칭 기반으로 소개하기, 파트너와 크로스라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언어나 뒷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이 중요한 이유는 신뢰 형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파트너의 안정감이 증가하며 시스템과 리더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를 인정하라. 존경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속도를 만든다. 복제. 스타벅스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맛을 제공하는 이유는 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업도 동일한 원리로 돌아간다. 리더의 복제 원칙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법, 자료 스크립트를 그대로 활용하고 파트너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과정을 단순화하며 내 방식을 만들지 말고 시스템의 정답을 따르는 것이다. 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동일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으며 확장성 높은 조직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따라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습관이 되라. 정답을 따라해야 정답이 나온다. 홍보. 이 사업의 성장은 회사, 스폰서, 그룹, 시스템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리더의 홍보 우선순위는 회사, 스폰서, 그룹, 시스템이다. 실천 예시는 교육 후기와 시스템을 강조하는 포스팅, 스폰서 및 그룹의 강점을 적극 소개하는 것, 시스템을 통해 변한 개인의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홍보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신규 파트너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추종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만드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신이 아니라 시스템을 홍보하는 사람이다. 동기부여. 리더는 언제나 팀의 에너지 중심이다. 리더가 안정적이면 팀이 안정되고 리더가 긍정적이면 팀이 성장한다. 리더가 해야 할 동기부여는 긍정적인 언어 감정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며 방향성을 제공하고 파트너에게 작은 성공 경험, 즉 작은 승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기부여가 전염되기 때문이며 리더의 감정은 팀 분위기를 그대로 결정하고 리더가 무너지면 팀도 무너지지만 리더가 단단하면 팀 전체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리더가 자신을 지킬 때 파트너도 지킬 수 있다. 팀의 에너지는 리더의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에 맞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사실 횟수의 법칙을 돌리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한두 명 설득해서 끝내는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그 중에 지금 이 비즈니스와 타이밍이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명단 작성의 첫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친구 목록, 휴대폰 전화번호, 떠오르는 지인, 친구, 가족들을 전부 한번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 이름 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등 여러 타입이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은 소티 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넉넉해서 아무 생각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구독료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의지와 판단력이 있는 사람, 필요하면 방법을 찾는 사람이 1차 대상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사람에게는 먼저 소티의 구조와 보상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목표를 함께 정해줍니다. 그 목표는 복잡할 필요 없이 스타직급 가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다시 명단 작성입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연락처 속에서 또 새로운 명단을 뽑고 다시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단 설명, 목표 설정, 다시 명단이라는 흐름이 계속 돌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명단에서 5명한테 전달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뭐가 문제죠? 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내 실력의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의 상황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거절을 받는 시간입니다. 네트워크 일을 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거절당하는 것이 맞고 사실 그 거절을 받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네트워크의 진짜 성공자들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보다 거절을 맞아도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구나 정도로만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명단으로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거절을 당하는 순간에 감정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먼저 익혀야 할 실력입니다. 다만 점검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이거 할래? 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지, 돈에 대한 고민이나 여유는 어떤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실제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니즈에 속하는지, 지금 이 제안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어디에 닿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무작정 제안만 던지면 거절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단 작성의 핵심은 결국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적는 것. 둘째, 목적에 맞게 분류하는 것.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횟수의 법칙을 돌리면서 질문과 제안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몸에 익히면 명단 작성은 더 이상 종이에 이름 쓰기가 아니라 내가 사업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전 훈련이 됩니다. 사전 소개란 무엇인가? 사전 소개는 내가 직접 설득하지 않고 제3자나 시스템 리더, 디스코드, 더 유니크 등에게 신뢰와 관심이 모이도록 세팅하는 말 걸기 기술입니다. 핵심 목적은 하나입니다. 본 설명을 듣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방어 모드가 아니라 한번 들어볼까?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2단계에서 막히면 상대는 이미 거절 모드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전 소개는 항상 이 3가지 축을 세웁니다. 신뢰, 누가 말하느냐. 이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나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권위,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분야를 오래 파온 사람인지, 실제로 결과와 경험이 있는지 한 줄로 보여주는 것. 연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은 대단하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이 내 상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까지 연결해주는 것. 즉,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영업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그 대상이 옆집 아저씨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아는 동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의 차이, 느낌이 오시나요? 당연히 같은 내용이라도 거의 신급에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수록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현실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사전 소개에서는 이 무게감의 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신격화는 내가 부족해도 시스템과 리더가 대신 말을 해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올바른 사전 소개의 기본 구조를 보면 먼저 관계 확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정해주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직 깊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인정과 공감입니다. 상대의 상황, 장점, 고민을 짧게 정리해주기. 예를 들자면 요즘 일도 바쁘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가정도 책임져야 하고 혼자 결정하기 부담될 수 있죠. 내 역할 정하기 단계에서는 나는 설명 전문가가 아니라 연결자이자 가교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냥 이 시스템 덕을 보고 있는 사용자 중 한 명이에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연결해드리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설명자 대상 소개 단계에서는 오늘 실제로 설명해줄 사람 또는 시스템의 한 줄 프로필과 신뢰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연결해드릴 분은 땡땡 쪽만 10년 넘게 파온 분이에요.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혼자 헤매지 말라고 내용 다 정리해둔 구조예요.
기대감 부여 단계에서는 이걸 들으면 당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손 안 대고 붙일 수 있는 보조 동력 정도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일에서 이념 방향을 잡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선택권 부여 단계에서는 설명은 전문가나 시스템에게 넘기고 결정권은 상대에게 남겨둡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잠깐만 설명 한번 들어보고 할지 말지는 편하게 댕댕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은 정보만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흐름은 보통 사실, 해석, 제안 순서를 따릅니다. 사실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이분은 이 일을 5년 넘게 해온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해석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어가고, 제안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저도 이분 설명 듣고 시작했거든요. 한번 들어만 봐요. 라고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 제공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해라가 아니라 판단 재료를 한번 받아봐라 라는 느낌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소개는 짧고 반복 가능한 구조가 좋습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서든 1분 안에 반복할 수 있는 사전 소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핵심만 짧게 대신 자주 쓸 수 있게 정리하는 것, 즉 사전 소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사전 소개 유형, 이런 식의 사전 소개는 나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전 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자랑 위주로 흘러가는 스타일입니다. 나 이걸로 한 달에 3천 벌어? 결과는 상대 머릿속에는 너 잘났네만 남고 시스템 리더에 대한 신뢰는 전혀 심어지지 않는다. 다음은 화장, 허풍형 사전 소개입니다. 이분은 뭐만 하면 다 성공해요. 이거 하면 그냥 인생 끝나요. 이렇게 되면 결과는 현실감 없음,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뒤에 아무리 진짜 설명이 나와도 이미 안 들리는 상태가 된다. 다음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전 소개입니다. 너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결과는 자존심이 먼저 상해서 듣기 못해서 방어 모드로 바로 전환된다. 다음은 주어가 없는 사전 소개입니다. 그냥 좋은 시스템이야. 다들 해. 이 경우 결과는 누가 말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가 없어서 막연한 불안감과 책임 회피 느낌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소개 없이 바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잠깐 시간 있지? 이게 말이야. 하면서 바로 보상표 자료부터 꺼내는 방식. 결과는 준비 안 된 귀에 설명을 쏟아부어서 상대는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느낌부터 받게 됩니다. 잘못된 버전과 교정된 버전의 차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못된 버전은 야,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우리 팀 리더도 월 1,000 이상 벌어. 같은 식입니다. 교정된 버전에선 먼저 한계와 상황을 인정합니다. 너 요즘 일도 바쁘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부담될 수 있는 거 알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나의 포지션을 낮춥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고 그냥 이 시스템 덕 좀 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더와 시스템의 한 줄 프로필을 말해줍니다. 내가 연결해줄 리더가 한 분 계신데 이쪽만 몇 년째 파원분이라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어. 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적어도 지금 쓰고 있는 시간 돈 구조를 한번 점검하는 데는 분명 도움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을지 말지는 본인 선택으로 남겨둡니다.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고 할지 말지는 너가 편하게 결정해. 라고 마무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과장된 허위 내용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전달자 입장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전달 내용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사전 소개를 연습하면 높은 확률로 좋은 결과로 연결됩니다. 매일 연습하고 자주 사용할수록 오해 없이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여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이 1년에 한 번 가는 특별한 이벤트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말마다 국내 여행, 월 한 번의 해외여행, 워케이션까지 여행은 일상이자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항공권, 숙박비, 여행 경비, 여행을 가면 갈수록 지갑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행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여행을 가면 갈수록 돈이 줄어들까? 여행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대부분 혼자 검색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믿을 만한 정보는 적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해야 하죠. 이제 여행은 혼자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 트래블. 소셜 트래블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함께 여행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여행 경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럿이 함께 할수록 비용과 혜택이 커지는 구조. 그리고 이제 여행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 트래블은 말합니다. 여행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여행을 즐기면서도 혜택을 받고 다음 여행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시대.
이 변화의 중심에 소티가 있습니다. 여행을 더 자주, 더 싸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함께 할수록 혜택은 커지고 기회는 넓어집니다. 지금 소셜 트래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셜 트래블을 실현하는 플랫폼, 소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티는 단순한 여행 플랫폼이 아닙니다. 소티는 여행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며 삶의 중요한 순간까지 챙겨주는 소셜 트래블 멤버십 플랫폼입니다. 소티의 시작은 멤버십 구독에서 출발합니다. 회원은 2개월에 한 번 400USDT의 고정 멤버십 비용을 결제합니다. 이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열립니다. 사용 방식은 명확합니다. 시작하고 1년 이내 적립된 포인트는 30% 사용 가능하며 2년 이내 적립된 포인트는 60% 사용 가능하고 3년 이내 적립된 포인트는 100%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 가능 상태가 된 포인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티의 포인트는 여행뿐 아니라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도 쓰입니다. 소티는 멤버들 간의 연결을 통해 기쁜 날과 어려운 날을 함께 나누는 경조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날에는 생일 축하 지원이 제공되고 힘든 날에는 슬픈 순간을 함께하는 위로 지원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소티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자. 그리고 이 나눔은 기부라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소티에서는 내가 받는 커미션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며 기부로 모인 모든 기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하지만 소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소티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바로 대학 등록금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티를 2년 이상 정기적으로 구독한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 중 7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대학 등록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쌓은 포인트가 내 자녀의 교육비를 줄여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티는 단순히 여행을 싸게 가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행 멤버십, 포인트 자산화, 생일 위로 지원, 봉사와 기부 시스템, 대학 등록금 지원, 이 모든 요소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철학 아래 하나로 이어진 플랫폼입니다. 소티는 말합니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함께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여행을 넘어 가족, 나눔, 교육까지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소티는 누구나 동일한 멤버십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멤버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소티에 참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고객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객입니다. 고객은 2개월마다 400USDT의 구독 비용을 결제하고 800포인트를 적립합니다. 고객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여행을 더 저렴하게, 더 풍요롭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두 번째 방법, 사업자로 참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멤버십 혜택을 누리면서 추가적인 보상과 커미션 구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좌와 우 각각 한 명씩 직접 추천하는 것, 즉 나와 함께 소티 멤버십을 사용할 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 함께 멤버십을 유지하고 혜택을 나누며 성장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소티의 소셜 구조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보상과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티에서의 사업자 역할은 두 사람을 추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다시 두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소티에서 사업자는 누군가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객과 사업자 두 역할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나의 멤버십이 나의 자산이 된다. 여행, 경조사, 기부,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소티 멤버십은 삶의 여러 순간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입니다. 소티는 말합니다.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고객이 되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사업자가 되라. 어떤 선택을 하든 소티는 여러분의 삶을 여행처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티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누구나 직급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제 시스템입니다. 소티의 구조는 능력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며 영업을 잘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내가 한 과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소티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왜 복제가 소티의 핵심일까요? 소티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 시스템의 전달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특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방식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즉 내가 한 방식이 두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에게 전달되며 이 반복이 라인을 만들고 라인이 직급을 만들며 직급이 보상을 만듭니다. 이 구조가 소티 성장의 유일한 엔진입니다. 복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라인이 쌓이면 직급이 만들어지고 직급이 만들어지면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직급은 좌라인 인원수와 우라인 인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며 직급을 달성하면 7일 뒤부터 해당 직급의 확정 수당이 매일 지급됩니다.
이 확정 수당은 한 번의 보너스가 아니라 멤버십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수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급 또한 내 개인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제된 라인이 쌓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복제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 자료가 설명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팜플렛, 이북, 디스코드가 설명하고 사업자는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둘째, 내가 한 방식을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내 복사본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SNS 활용법, 소모임 루트 확보, 구조 전달 방식, 디스코드 교육 연결 이 네 가지가 복제 패키지입니다. 셋째, 그 두 사람도 동일한 시스템을 두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복제는 영업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구조를 알게 된 사람은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 실행이 라인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소티의 핵심 성장 메커니즘입니다. 소티에서 파트너를 만나는 방법. 소티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걷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리더를 찾는 과정 역시 영업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 공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이 먼저입니다. 소티를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자연스럽게 대화로 알아갑니다. 현재의 환경, 직업, 여가, 꿈과 방향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가치를 먼저 나눕니다. 소티는 단순한 수익 구조가 아니라 여행, 협력, 홍보, 동기부여, 커뮤니티의 성장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경험, 정보, 이야기부터 나눕니다. 필요하다면 여행 이야기, 실제 경험 사례, 짧은 자료나 영상으로 이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힌트를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티는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며 이 사람이 이 구조와 맞는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는 과정이라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소티의 구조와 방향은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전달합니다. 소티는 빠른 부자가 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를 쌓아가며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수익, 포인트, 멤버십 구조 역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며 기대를 키우기보다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합니다. 소티를 통해 느낀 변화, 삶의 리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과보다 과정과 생각의 변화가 신뢰를 만듭니다. 상대의 방향에 맞게 연결합니다. 누군가는 구조적인 수익 흐름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원하며, 누군가는 여행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에 끌립니다. 소티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울릴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구조임을 강조합니다. 소티는 혼자 뛰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더유니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 가이드, 커뮤니티, 동행 구조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리더 혼자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윤리적이고 건강한 접근을 유지합니다. 압박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티는 강요로 시작한 사람과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선택은 항상 상대의 몫입니다. 소티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기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문은 열어두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설득자가 아니라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커피숍 버전. 요즘 일은 어때요? 좀 숨은 쉬어져요. 뭐 버티는 거지. AI다 뭐다 말 많잖아. 그래서 나 요즘 소티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한 줄로 말하면 지속 가능한 멤버십 사업이에요. 멤버십 사업이요? 앞으로 AI 때문에 머리로만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그때 남는 건 결국 여행, 만남, 서비스 해주는 사람 역할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간단해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포인트로 싸게 여행 다니고 사람 만나는 거 괜찮으면 그걸 멤버십 사업으로 키우는 구조예요. 어렵지 않은가 보네. 그래서 누구나 5분 안에 볼 수 있게 소티 가입하고 소티 홈페이지 들어가면 소티 사업 속에서가 딱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하면 디스코드 온라인 설명회도 있고요. 지금 카페에서 시간 되면 5분만 속에서 같이 훑어볼래요? 괜찮으면 디스코드 링크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기 집에 초대한 버전. 집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요즘 분위기 보니까 다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더라고요. 그러게 나이 들수록 더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소티예요.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멤버십 사업인데 여행이랑 앞으로 경조사까지 같이 묶어서 보는 플랜이에요. 경조사까지? 네, 그냥 쓰는 여행비랑 생활비를 포인트로 돌려받고 사람들과 관계 쌓으면서 나중에 올 경조사나 이벤트까지 같이 풀어가는 구조예요. 복잡한 건 못해. 그래서 자료랑 시스템이 다 준비돼 있어요. 소티 가입만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속에서 5분만 보면 감이 와요.
우리 지금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잠깐만 볼까요? 괜찮다 싶으면 온라인 설명 들을 수 있는 디스코드도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산행 친구 버전. 야, 우리 이렇게 사는 잘 타는데 내려가서 뭐해서 먹고 살지는 고민 안 되냐? 크크 이미 늦은 거 아니냐? AI가 다 먹는 세상이라며. 그래서 내가 요즘 보는 게 소티야. 쉽게 말하면 지속 가능한 여행 멤버십 사업이야. 또 MLM 아니냐? 복잡한 거 아니고 여행 좋아하면 포인트로 싸게 다니고 사람들 소개해주면 그 구조가 멤버십 사업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야.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냐?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지. AI는 머리는 좋은데 사람 마음이랑 여행 취향 관계는 못 챙기거든. 설명도 쉬워. 소티 가입하고 소티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속에서 5분만 보여주면 끝이야. 오늘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나 핸드폰으로 5분짜리만 보여줄게. 괜찮으면 디스코드 온라인 설명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전화 상담 버전. 길수님, 안녕하세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AI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이 머리로만 하는 일은 줄어들 텐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소티라는 지속 가능한 멤버십 사업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여행 좋아하는 분들에겐 포인트로 저렴하게 여행 다니게 해주고 사업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에겐 앞으로 생활이랑 경조사까지 같이 챙기는 플랜이죠. 어렵지는 않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소티 가입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 속에서 5분만 보시면 감이 오고요. 더 궁금하시면 제가 디스코드 온라인 설명회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전화로 큰 그림만 드린 거고 괜찮으시면 저녁에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5분만 시간 내서 속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생활비 니즈 Q&A. 요즘 살림은 좀 어때요? 생활비 쪽은 좀 숨통 트이세요? 아니면 더 타이트해졌어요? 더 타이트하죠 뭐. 이것저것 다 올라서. 한 달에 제일 아깝다 싶은 지출이 뭐예요? 주유비, 식비, 애들 것 다요. 내년에는 생활비 구조를 한 번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바꾸고 싶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제가 요즘 보는 게 여행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멤버십 소티거든요. 커피 한잔 하면서 30분만 생활비 구조 어떻게 바꾸는 건지 그림 한번 볼래요? 가보고 싶은 곳 여행 니즈 Q&A. 요즘에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생각나는 데 있어요. 응파리는 한번 가보고 싶지. 그곳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은 좋아지죠? 근데 막상 날짜 잡으려고 하면 맨날 밀리지 않아요? 맞아. 맨날 나중에만 하지. 만약에 딱 1년 안에 그곳을 꼭 가야 된다면 뭐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글쎄 돈이랑 시간부터지 뭐.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여행 포인트랑 보상 구조 만들어서 언젠가를 언제로 바꾸는 소티야. 지금은 길게 말 안 할게요. 주말에 30분만 시간 되면 그 여행 한 곳을 기준으로 소티 구조 한번 같이 볼래요? 삶의 변화 내 이름으로 사는 삶니즈 Q&A. 요즘 하루를 한 줄로 적으면 뭐라고 적고 싶어요? 누구 엄마나 아빠로서의 삶이에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에요? 솔직히 거의 엄마, 아빠죠. 내 이름으로 하는 나만의 일 한 가지라도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있지.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나만의 일이 꼭 거창한 사업 아니어도 되잖아요. 작아도 내 이름 걸 수 있는 무언가면 좋잖아요. 응, 그게 제일 고민이지.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소티를 내 이름으로 하는 작은 멤버십 사업으로 보고 시작했거든요. 한번 그냥 정보 차원에서 들어볼래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림을 30분 안에 보여줄게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니즈 Q&A. 요즘 뉴스 보면 미래 생각할수록 좀 막막해지지 않아요? 그치. 솔직히 불안하긴 해. 5년, 10년 뒤를 떠올리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돈이랑 건강 그리고 일이겠지. 그래도 이 방향으로는 뭔가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버티는 거지 뭐. 그래서 나도 버티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래 쪽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소티 멤버십을 시작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봤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이번 주에 30분만 시간 잡고 미래 대비용 플랜으로 한번 들어볼래요? 외로움 고립감 니즈 Q&A. 요즘은 누구랑 제일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요? 거의 가족이지 뭐. 마음 편하게 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는 있어요?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고. 하루의 말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느낌 가끔 안 들어요? 솔직히 좀 외롭지. 그래서 내가 찾은 게 여행이랑 라이프를 같이 나누는 소티 커뮤니티거든. 나도 사람들하고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좋더라고. 먼저 분위기만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온라인 디스코드 모임에 한번 같이 들어와 볼래요? 깊게 생각 말고 그냥 사람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인생의 방향성 니즈 Q&A. 요즘은 목표를 향해 간다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느낌이에요? 솔직히 버틴다에 가깝지.
원래는 어떤 삶을 꿈꿨었어요? 예전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흐려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림이 없던 거예요? 예전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상태에서 작게라도 방향 하나만 잡자 한다면 어느 쪽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일단 사람 만나고 어디 좀 다녀보고 싶긴 해. 그 방향이면 소티랑 딱 맞아요. 여행이랑 사람, 멤버십 사업을 작은 프로젝트처럼 시작할 수 있거든요. 크게 결심할 필요 없이 방향성 체크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설명 들어볼래요? 이대로 늙을 것인가 왕년 감성 니즈 Q&A. 지금까지 인생에서 그땐 진짜 내가 살았다 싶은 전성기 언제였어요? 서울 살 때지. 그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제일 달라진 게 뭐라고 느껴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람들인가요? 다지 뭐, 특히 마음. 만약에 지금부터 두 번째 전성기를 한번 만든다 치면 어떤 거부터 다시 되찾고 싶어요? 에너지, 사람, 돈, 재미? 옛날처럼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는 맛은 다시 느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인생 2막 프로젝트로 잡은 게 소티야. 여행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걸 멤버십 사업으로 연결하는 구조거든. 이대로만 늙고 싶지 않다면 이걸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 언제 30분만 잡아서 당신 인생 2막 시나리오 기준으로 설명 들어볼래요? 인간은 어떤 자극으로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필요한 습관의 단계에 도달하는가? 이는 변화의 시작과 습관의 완성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자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고통과 생존의 위협이다. 변하지 않으면 손실이나 실패, 붕괴가 온다는 신호가 감지될 때 뇌는 즉각 반응한다. 이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자극이지만 스트레스가 크고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둘째는 강력한 보상과 열망이다. 저렇게 되고 싶다는 미래의 이미지와 성공한 모델에 대한 동경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도파민 분비를 통해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 셋째는 환경의 압력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인간은 거울 뉴런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의지보다 강력한 것은 환경이며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순간 행동은 자동화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4단계의 구조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신호 단계다. 습관은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고 명확한 신호에서 시작된다. 특정 시간과 장소처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분명한 트리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열망 단계다.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야 하는 행동과 좋아하는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반응 단계다. 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행동의 시작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조금만 귀찮아도 포기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는 보상 단계다. 행동 직후 즉각적인 보상이나 확인이 주어질 때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기록, 체크, 인정과 같은 작은 보상이 습관을 고정시킨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식이 바뀔 때 습관은 유지된다.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때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은 강요나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이 재정이 될 때 완성된다.